뒤에 힘센 원동력을 오빠들 딱 만들어 세워놨잖아요. 갈 지금 뒤에 것입니다. 힘센 오빠들. 아니야, 이번에 교과서 답안도 아니야. 답안도 선도 틀렸어 국가의 이번에. 꿈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교과서 이루어질 수 답안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마이너스 국민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정치권, 지금. 노동자와 기업인 모두가 한 그렇죠. 마음이 그래놓고 되어 쌤! 국가 경제가 쌤! 제 떠들어요! 살아나도록 제 나서 지각했어요! 주셔야 이러는 합니다. 거죠. 한 그릇 깔아놨더니 기업인 여러분, 정부를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한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저력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해 그렇죠.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포기와 좌절을 몰랐던 불굴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루어냅시다. 진짜 악마의 편집이다. 진짜 악마의 편집. 한 걸음 더 나아가 연합뉴스 진짜 우리나라가 내가 느끼는 건데 보다 정말 악마의 성숙한 편집이에요.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박수 소리 함께 치는 것만 살아가는 계속 건강한 하잖아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두가 남 탓을 하며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공멸의 나락으로 다시 들을까? 함께 떨어질 갑자기 수도 기운이 쭉 없어지네. 있습니다. 노래 다시 들을까?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의 누가 기득권을 미래 세대를 지켰냐고, 위해서는 누가? 물론이고 경제의 국민이 기득권을 고용 지키겠어? 절벽을 막기 아니면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저분이 국가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생존의 거겠어. 과제입니다. 기업주는 어려운 근로자의 형편을 헤아려 일자리를 지키는 데 보다 힘을 쏟아주시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서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은 근로자들께서는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한 걸음 양보하는 공동체 정신이 필요합니다. 흐은트로 이런데 방법문으로 들어가면 이상한 소리 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그렇죠? 없습니다. 청년들과 각계각층에서 비정규직 그렇죠. 근로자들을 위해 전 나라가 지금 떠들썩하죠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조용한 동네가 없어. 자신의 조용한 기득권을 동네가. 조금씩 내려놓고 노동개혁에 물꼬를 트는데 동참해 주실 것을 결국 이거 뭐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저거 하자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대기업 노조들은 청년 비정규직에 한 걸음 양보해야 이 소리가. 저는 진정한 광복은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더 이상 이산의 아픔과 고통이 없는 노조 탄압하고 통일 노조 탄압하고 노조 너희 대한민국을 시끄럽다. 만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업이라고 믿습니다. 어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위해서는 성주 국민 무엇보다 먼저 1000명이 삭발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과 미사일, 1000명이 전쟁의 삭발했어요. 공포를 대한민국 헌정 걷어내야만 역사상 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이 땅의 평화는 그 많은 물론 숫자가 삭발 투쟁을 했던 민족의 경우는 장래를 없어요. 위해서도 역사에 남을 북한의 일이에요.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할 수 그런데 없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국제사회와의 소리입니까? 공조를 더욱 예?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하자 뭐 이런 식의 논리를 깔고 있는데 사드 배치 역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박수 치는 것만 지금 자위권적 보여주고 있는 거야. 박수 안 조치였습니다.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그 중에는 소리만 계속 내버리게 갖고 보여주잖아요. 소리만 말만 끝날 때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 악마의 생명이 편집이라니까요. 달려있는 이런 문제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 다른 방법이 있다면 사드 배치. 대안을 국민 생명 제시해야 지키게 할 한다. 것입니다. 1000명이 지금 삭발했다니까. 오늘 1000명이. 그리고 뉴욕타임즈에 제71주년 실렸어요. 그 광복절을 뉴스가. 맞아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대안은 개발과 대화야. 대남 말해주잖아.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대안을 물어봤기 때문에 저 이거 끝나는 대로 노래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고 경제난만 가중될 그렇죠. 것입니다. 또한 속이 정말 북한 미어지고 당국은 속이 터지죠. 더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북 최소한의 핵무기 개발, 인간적 도발, 위협 삶을 즉각 영위할 중단해야. 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저기 박수 치는 북한 사람들을 주민들의 참상을 미워해서만은 안 돼요. 외면하지 미워해서만은 않을 안 되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인류의 보편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려는 시대착오적인 통일 전선 차원의 시도도 멈추기 바랍니다. 하품하는 사람 북한 보이잖아요. 당국이 하품하는 올바른 사람도 선택을 보이잖아요.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이 있는 진정성 거예요. 있는 자세로 다양한 사람. 나온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그러니까 나아가는 누가 누구 보고 기회를 이제 성공을 제공할 하는지를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한 주민 여러분,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각각의 대표도 와 있네요. 김종인, 핵과 박지원, 전쟁의 심상정 공포가 이렇게 다 사라지고 와 있네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인간의 좋죠. 존엄이 존중되는 새로운 특히 한반도 심상정 통일 정의당 시대를 대표 열어가는 표정이 데 안 좋아요. 동참해 표정이 너무 안 주기를 좋아. 바랍니다. 국회의장도 와 있고요 지금.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도 와 있고 작금의 표정이 다 안 국제 좋아. 정세, 특히 동북아 이거는 지역의 편집이 안 된다. 안보 지형 변화는 우리에게 엄중한 대응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렇죠. 우리의 어이가 없는 전략적 거죠. 사고와 저 앉아 있는데 국가적 얼마 고역이겠어. 역량 결집이 우리 이제 절실합니다. 그런 걸 보는 거니까. 우리의 얼마 운명이 고역이겠어요. 강대국들의 역학 듣고 관계에 싶겠어요, 저거. 의해 결정될 빨갛잖아, 우리. 것이라는 피해의식과 비관적 사고를 떨쳐내야 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구령대 앞에 교장 선생님 훈화를 듣고 있는 우리가 듯한 끝으로 한반도와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 그래서 번영의 결국은 주역이라는 한두 사람이 쓰러져야 책임감을 끝나는 가지고 구령대 주변국들과의 보화 말씀. 관계를 아무도 능동적이고 듣고 나서 그 말을 후회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의 지금 분위기인 거죠. 한일 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거기 지향적인 같이 서 있는 관계로 선생님들도 새롭게 졸려하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와. 70년대에 제가 아마 이런 일이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막 우리에게 이랬으면서 필요한 여러 번 것은 끌려갔겠죠.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그런데 왜 냉철한 2000년대에도 현실 2016년에도 인식에 내가 바탕을 둔 발언을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선제적이고도 겁을 먹어야 창의적인 될까? 사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 정신이며 71주년을 맞는 광복의 정신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동받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빨리 좀 끝내줘 제발 이런 건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들 슬슬 지루해 하잖아요. 우리는 절망 사람들 슬슬 속에서도 지루해한다. 희망을 잃지 않고 표정을 봐.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미래를 확신하면서
세계가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며 새로운 도약과 평화통일의 시대로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표정도 아우 춥다 짜증난다 빨리 끝내라.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그렇죠. 눈물의 월계관을 그런데 절망 속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민한테는 브라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리우에서는 지읒 다음에 히읗, 태극기를 절망 다음에 가슴에 희망. 품은 이제 대한민국 희망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끝내 이기리라. 우리의 젊은 선수들은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도 이연사 스스로를 믿고 힘차게 포기하지 외칩니다. 않아 이거 세계가 감동하는 기적의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이 다시 양말을 만들어내고 벗어야 있는 되나? 역전의 골프 드라마야말로 불가능은 없다는 우리 민족의 불굴의 DNA를 왼손, 오른손 생생하게 뻗으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슴에 품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에어컨은 틀어줬을까요? 우리 모두가 전기세 함께 많이 나갈 텐데. 나아간다면 지금 저기 에어컨은 우리의 틀어줬을까? 한 걸음 한 걸음이 먼 훗날 또 한 번의 위대한 여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누가 짰을까? 위대한 그렇죠.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찬 미래로 함께 대통령의 마을을 나아갑시다. 대통령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들을 수 없는 지금의 시대가 마음이 아픕니다. 가슴잎 먹고 그렇죠. 송로버섯 먹고 다 재밌을 쯤이야.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거 아닌데요. 이거 세금 돈이죠.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됐고요. 또 우리 다시 노래나 하나 듣고 노래 다시 듣고 기운 냅시다. 자 노래 다시 듣고 제가 이제 제 이야기 할게요. 자, 이 노래 너무 좋아. 자, 힐링이 필요해. 다시 처음부터 볼게요. 그렇죠. 이 노래로 길을 한번 씻고 우리 또 이야기 들어가 봅시다. 중학생들 기특하죠. 아이 풋풋한 젊은 너무 좋아. 나도 한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대안도 말해줘요. 대안을 말하라고 하니까 대안도 말해줍니다. 저기서 한 명만 소개 좀. 니마 저기 가만히 있으라. 다덜키드 가만히 있으라. 티도 괜찮은 것 같아. 티 잘 예쁜 것 같지 않아요? 티도 파란색으로 따져서. 세월호가 노란색이고 이번에 사드가 파란색이잖아요. 애들도 아주 풋풋하고 이쁘고 귀엽고. 알고 하는 소리지. 아우 신나.
평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힐링 중.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치유 음악이라고 써놨죠. 치유 음악. 치유 음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박 대통령 광복절 해놓고 아래다 치유 음악 해놨어요. 치유 음악. 아우 신나! 자,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한번 몇 가지만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절 이야기가 있었죠. 건국절. 광복절과 건국절 뭐 용어 사이의 차이다, 별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 건국절이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건국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기호는 2333년 단군 앙금에 세워진 고조선을 그 시초로 봅니다. 그쵸? 그런데 이 1945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본다는 것은 그때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 고대사부터 조선 역사까지 모든 역사를 손그레치 날려버린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뭐냐?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러면 북한은 이미 다른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한반도 이 남한 38선 이남의 남한은 100년이 안 된 신생국가가 돼버려요. 이 건국절이란 말 속에는. 그런데 끊임없이 뉴라이트 쪽에서 주장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건국절이. 그런데 이 내용을 대한민국의 대표라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북한이 붕괴되거나 북한의 침략,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쟁을 위한 개헌이거든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일본이 북한을 먹어도 우리는 용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키히토 일항이 생전에 지금 퇴위하겠다라는 발언하면서 아베 개혁 내관의 속도를 지금 늦추고 있거든요. 아베 작당들의 그 개헌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일본 개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은 이제 시기상의 문제인 거죠. 일본 분명 개혁합니다. 일본이요, 1946년 2차 세계대전 패전 다음에 그때 메가더 사령부, 1946년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한 번도 바꿔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 아베 일당들이 이 헌법을 바꾸면서 자위대, 쉽게 말하면 장인애들 전쟁 준비를 위한 시나리오를 다시 짜고 있다. 역사상 일본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난할 때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끊임없이 공물이나 이런 걸 요구했지만 이들은 강하면 반드시 침략 야욕을 이끌었던 게 일본이란 민족성이에요. 일본 나라의 특징이에요. 나라는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라이트 쪽에서 그들의 밑바탕이 되는 이론을 지금 깔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대통령이 건국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건국절이나 광복절 그냥 용어 잘못 말한 거지 정도로 치부할 수 없는 말인 거죠. 대통령이 정말 실수로 건국절이라 말을 했을까요? 광복절하고 건국절하고 헷갈려서?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일본은 힘을 키우면 반드시 침략을 해요. 그게 역사에 반복되었던 메커니즘이었단 말입니다. 밑바탕부터 그런 이제 논조를 끄면서 차츰차츰 사상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포함된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이제 이북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다라는 식의 논리가 뉴라이트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국절, 이승만도 말하지 않았던 건국이라는 말을 뉴라이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 침략을 용인해주겠다 이런 말인 거죠. 이건 일부러 그런 겁니다. 일부러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우리 누굽니까? 연예인 티파니죠. 우길 숙청기. 이것 때문에 이제 티파니 거의 뭐 마녀사냥급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데가
하얼빈이다. 하얼빈은 어떤 것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순국을 하셨죠. 이것도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몰라서 그랬다가면 대통령의 온거를 검열했던 고위직 그 공무원들은 다 옷 벗어야 돼요. 이분들의 뉴라이트계의 머릿속에는 안중근 의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내에서도 약간 온건파였어요. 그리고 한반도 침략에 있어서 제1선봉전에 있었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인물이에요. 약간 온건파이면 불구하고도 이 사람은 총독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한국의 의인인 안중근 의사가 죽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선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지만 일본 역사에서는 어때요? 치욕의 인물인 겁니다. 말 그대로 테러리스트인 거죠. 그러면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죽었다는 것은 이분의 이제 사고 체제는 뭐가 있냐? 안중근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토 히로부미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논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군국주의의 반대말이 공화국입니다. 왕정체제를 부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공동체 발언하는 동시에 광화문에서는 908명 그리고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삭발투쟁을 했어요. 삭발투쟁을. 역사상 없었고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삭발투쟁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쟁에 있어서 삭발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퍼포먼스입니다. 행사입니다. 예전에 어떤 거 있었어요?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턱걸도 할 수 없다. 이거 구한말의 사상이었었는데 뉴라이트계에서는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 라고 매도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른다 라는 의미에서 보기보다는 부모가 물려준 신체를 유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여름엔 너무 덥고 하니까 뭐 이렇게 묶으니까 이 가운데를 좀 자르든가 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투쟁에서 이제 삭발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내 목을 자르라는 말입니다. 네 말이 안 들리면 난 내 목을 자르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무시무시한 의미가 한포되어 있는 게 삭발투쟁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삭발투쟁했던 인원이 이제 1000명이에요. 성주 국민으로만. 오히려 그러니까 성주 국민들이 외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참석한다고 해도 말렸어요.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다. 왜? 외부 세력 프레임으로 하도 엮으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더 의미가 큰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즈에 뭐라고 이제 실렸느냐? 성주 국민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 사드 배치는 성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공동체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상황입니까? 자, 헌법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좀 헌법 좀 짚고 갈게요. 이제 개헌 바람이 이제 계속 불고 있는데 특히 일본 개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대선 때도 이제 개헌 바람이 불 겁니다. 분명. 잠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일본 개헌. 일본이 이제 개헌에 이야기하니까 바이든 미 부통령이 이야기했죠. 최근에 일본의 헌법은 미국이 만들어줬다. 이런 발언 이제 미국에서 쉽게 하지 않는데 워낙에 이제 강경적으로 이제 군국주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미국이 좀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랬냐? 이 와중에 왜 이런 발언이 바이든 미 부통령에 의해서 나왔느냐? 문제는 트럼프의 발언에 있었어요. 트럼프가 뭐를 했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하겠다 라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안 된다 문제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진짜 이런 식의 상식 밖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드를 만약 배치했을 때 사드에 있는 군사주용 비용들을 한반도에 부담 안 시키겠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제3의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전혀 없잖아요. 그의 말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핵무장이 된다는 건요. 일본이 기술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들까요? 일본이요 만들려고 하면 하루에 만들어요.
그만큼 일본의 기술력 엄청납니다. 그렇게 되면요, 동아시아 판세가 바뀝니다.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러시아는 가만히 있을까요? 말 그대로 새로운 밀레니엄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남중국해를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싸움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까지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붕괴의 가속화에 따른 일본 침략이 한반도 위로 덮친다는 소리고요. 그것을 용인하기 위해서 지금 뉴라이트 계열의 신진 사상들이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해되시오? 이해되시나요? 말이 좀 어렵나요? 일본의 개헌은요, 일본의 개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한반도 개헌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한반도 개헌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4년 연임제와, 그 다음에 이제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네. 바더키드님.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권형 대통령제 잠깐 이야기를 할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진짜 그럴싸해요. 외교는 외교, 안보에 관한 건 대통령이 맡고, 내치, 정치는 국무총리에게 이원한다. 그러면서 의원 내각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너무 강하니까 이들의 조화를 위한다.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조화라는 말 속에 뭐가 있느냐? 감사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대통령의 입김에 의해서, 그러니까 독립 외부 기관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 감사원을 국회에 감시를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대통령 입맛에 맞게 국회를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분권형의 의미 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연임제와 중임제의 논란이 있었는데, 연임제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계속해서 연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 또 선거에 나가서 판단이 좋으면 다음까지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을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라도 전반부에서는 국정 운영에 소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쌍두마차로 올랐던 게 중임제입니다. 중임제는 뭐냐? 아마 이제 여당에서 이제 중임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연임제는요, 한번 했다가 다시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통령 못합니다. 중임제는 뭐냐? 떨어져도 다음번에 다시 대통령 선거를 출마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위험할까? 왜 위험한 거죠? 그건 말 그대로 독재 장기 정권으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된다는 소리가.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요. 그것을 이제 말기 위해서 아키토 일항이 생전에 퇴위를 하겠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위를 하겠다 하면서 아베 정권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 아베 정권의 개헌 바람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는 곧 풀릴 겁니다. 곧 풀릴 거예요. 아베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덫은 족쇄는 금방 풀릴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개헌 속도에 가속도를 할 거고요. 우리도 이제 개헌의 바람을 불 텐데 계속해서 이제 공중파나 채널 A나 공중파, 그 다음에 종편 언론에서는 분권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감사원을 두면서 감시를 하면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 현혹돼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기본적으로 감사원이란 말이 나오면요, 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다 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겠다. 독재의 전형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분권형은. 그러면 개헌의 밑바탕이 돼야 되는 대안은 뭐가 되야 되냐? 지방자치의 개혁입니다. 지방자치의 개혁. 권력이 분산돼야 돼요.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라요,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여러 명이 시끄러질 수 있게 지방자치 개혁만이 살 것이다. 지방을 지금같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게끔 되어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제로 가되 지방자치개혁까지 법률안을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
그 지방자치,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방 조례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중앙 정부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쏠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제 나눠져야 된다. 지방자치만이 살 것이다. 그래서 청년 일을 하면서 지방 조례 제정 운동부터 하면서 지방에 힘을 실어주고 지방을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 혼자 살아도 괜찮다. 왜? 다수의 기득권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지방을 살 수 있는 그럴 만한 인프라가 안 돼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앙의 힘이 아직까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마치 경찰의 수사권 독립하고 논리가 똑같죠. 검찰과 경찰에 있어서 경찰은 아직 무능하다. 검찰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온다. 검사, 사법시험 통과한 똑똑한 사람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권 독립은 시기상조다.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지방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겁니다. 같은 포맷이고요. 같은 플랫폼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경찰시험 변호사 통과한 사람도 없이 경찰시험 다시 봐요. 이제 경찰 수사권도 독립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좀 이야기가 헛나갔지만 여하튼 우리가 개헌에서 분권형 이야기하면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 분권형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감시를 행정부와 국회로 둔다라는 게 이 플랫폼이거든요. 이 계획이거든요. 감사원을. 그런데 이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시를 한다니까, 감사를 둔다니까, 아 그러면 뭔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저지해야 된다.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 감사원 대통령 직속기관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 직속기관 하지 말고 이거 그럼 시민단체에 넘겨라. 이 감사를 그럼 시민이 하게끔 해라. 국방과 안보에 관한 건 이제 전문가들 하더라도 국회 보고 행정부 감사하는 거 그러면 시민단체에 살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감사 이야기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권력에 뭐가 있냐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발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게 뭐냐? 다수당에서 총리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다수 인원이 있는다요? 그러면 내치를 누가 하냐? 다수당의 입맛에 맞게끔 하겠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친박 의원들의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공천되면서 새누리당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신경 많이 썼잖아요. 지금 친박.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지금 짜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들의 입맛대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 내가 사드 배치한다. 그럼 넌 따라야 돼. 반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시스템 내에서는, 분권형 시스템 내에서는. 뭐 장치를 잘하겠다 하는데요.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 법률을 정하면 시행령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시행령이 헌법에 위에 있어버려. 그런데 지금 이 분권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개헌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로 가자. 이런 내용의 주장을 해야 되고, 중임제는 안 됩니다. 중임제는 절대 안 돼요. 연임제로 가야 된다. 이것만 일단 생각하고, 감사원, 분권형에서 감사원 이야기하면 이 감사원은 대통령 입맛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깨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올 것이다. 오늘 핵심 이해되십니까? 오늘 핵심. 난 한 명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한 명이라도 좀 이야기를 듣고. 답답합니다. 분권형 하다니까 좋은 제도네요 정말 하는데, 우리나라의 헌법 자체는요 1940 그쵸. 개헌을 하자라는 전제는 똑같아요. 개헌 국민 대다수가, 우리가 헌법이 48년 7월 17일 날 만들었어요. 그래서 7월 17일 옛날에 재헌절이라 갖고 빨간 날이었어.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없어졌어요. 쉬는 날이 없어지고 재헌절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초안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87년 6월까지 해서
아홉 번에 있어서 지금 구공화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옛날 헌법이다. 그래서 개헌을 하자라는 데는 다 동의하는데 이제 방법론의 차이에서 분권령이 나오고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당 쪽에서 이제 4년 연임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당 쪽에서 지금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당 쪽에서는 분권령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권령에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꼼수가 있다. 꼼수가 있다. 꼼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꼼수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선전선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나리오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나리오 보면 헌재와 대법원은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각각의 기관이 다른데 이들을 조화시키겠다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들은 각각 다른 기관으로 누른 게 맞아요. 다른 기관으로 두른 게 맞아요. 왜? 대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급시까지 있지만 법률 재판에 있어서 헌법에 기속되는지 아닌지 이거 대법원의 심판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들을 조화시키겠다, 합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조화를 시키겠다는 소리는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돼서 국회에 다시 법을 만들어. 아니면 그 법은 맞지 않다. 없애겠다.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건데 이거를 조화시키겠다는 결국은 법을 단일 체계로 해서 옛날 뭐냐? 이게 바로 규문주의죠. 사또가 재판했을 때 행정도 하고 재판도 했을 때 그걸 규문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규문주의대로 가겠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이 소리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단일화하겠다. 행정부도 단일화하고 국회도 단일화하겠다. 이 소리가 감사원 두겠다는 소리는 행정부도 감사원이 지금 두고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들을 하고 국회도 감사원 시스템으로 감시를 하겠다. 이 소리는 결국 모든 걸 일원화해서 중앙 집권을 하겠다. 그리고 그 힘의 막바지에는 뒤에는 대통령이 있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허울 좋아서 권력을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겠지만 역사상에서요 권력을 나눈 왕은 없었어요. 누가 권력을 나누겠어요? 한번 진 권력을 누가 나눠줘요? 허울좋은 소리입니다. 이거 허울좋은 소리고요. 그 본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헌한다니까 어려운 이야기다. 아,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금요일마다 헌법 강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신다면. 네. 어려운 이야기 아니니까. 아이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또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아이고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고 하는데 그렇죠. 권력은 한번 지면 절대 놓진 않아요. 권력이라는 게 그 엄청난 달콤함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 하나 지나가는데 한 100명, 200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90도라고.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인간의 이기심이라고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성인 군자라고 해도 한번 권력을 지면 그러니까 성인 군자들이 항상 멀리하는 게 권력이었던 거예요. 소크라테스부터 공자도 그렇고요. 예수도 그렇고요. 한 번 맛을 부리면 그리고 우리가 부처가 석가모니가 위대하다 한 이유가 왕이라는 신분을 왕자라는 신분을 버렸잖아요. 그 권력의 혜택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서 그분을 또 섬기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쳐요. 그리고 이거 마약과 똑같아요. 계속 들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나눠주겠다? 지금의 기독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분권령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믿어? 그리고 헌법은 한번 이제 국민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 가면 지금 우리 87년 6월에 헌법 개정된 다음에 지금 몇 년이에요? 몇 년이 흘렀어요. 몇십 년은 간다는 소리예요. 그 개헌까지 또 개헌 바람이 불기까지는 나는 분권형의 세계에서는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요. 별로. 분권형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감시가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검열이 있을 거고 지금도 문건들이 가끔 가도 나오는데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세월호 사건 때 그게 나왔다는 거 밝혀졌잖아요. 언론에서. 그런데 이제 분권형의 시계에서는 그게 없을 것이다. 이게 그 이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 못해요.
일본은 총리가 이제 정치를 하거든요.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이야. 따지고 보면 일본은 그냥 이랑은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옛날보다는 많이 그 권위가 죽어든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이랑이 갖고 있는 파워는 있어요. 일본인들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스스로 권력에 물러나면서 왜 이 사람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45년 2차 세계 패전된 게 그 라디오로 일본군은 뭐 물러납니다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항복했다 만세를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예요. 아키히토 아버지가 그 일을 했어. 그러니까 그걸 본 거야 이 사람은.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 비참한 건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 사람 일생에서는 전쟁 반대를 이야기했던 양반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전쟁 반대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위대 신설이나 이런 것을 급격히 반대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이제 퇴위를 하겠다는 소리는 지금 아베 개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발목을 잡고 국민 여론 움직이려면 자기의 어떤 센세이션적인 이슈를 만들어줘야 돼. 그 이슈를 자기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80살이 넘었어요. 거의 90세 가까워요. 90세 가까운 양반이거든요. 마지막 그러니까 노인이 안간힘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실은 노인이 안간힘을 부리고 있는 거다. 제가 저번에 아키토 일학이 퇴위하는 것을 한쪽에서는 발목을 잡기 위한 거, 한쪽은 가속화시키기 위한 거를 갖고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했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슬슬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 아키토 일학이 생전에 폐위 메시지를 보내는지.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연설 중에서 반복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탐구하니까 이거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베의 그림이 아니라, 아베가 만들어낸 그림이 아니라. 근데 아베가 일단 개헌의 가속도를 부르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미국과 일본은 우리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계시죠.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절대적인 우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여기에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 기득권들이.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분권형인 거고. 했던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이제 화두가 던져지는 거니까 사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계속해서 할 이유가 있다. 오늘 너무 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나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지식인들, 저는 지식인은 아닙니다만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단순히 이제 리우 올림픽이 급하고 금메달이 몇 개 땄는지가 좋죠. 그게 중요한 거고 티파니가 우길 승천기를 했다. 저 죽일 아이 그러면서 서련까지 도마에 올리고 있는 서련 애잖아요. 안중근이죠. 안중근인가요? 윤봉길인가요? 안중근 의사인가요? 윤봉길 의사인가요? 하여튼 사진 그래서 이름 제대로 말 못한 거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엮어 들어가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판을 까고 있는 사람은 일단 판을 까니까 자기네 정치를 하니까 그래 판을 깐다고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 보면 또 아쉽습니다. 답답합니다. 그 아베 그 연연 안 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잡힌 덫이라는 것은 발목에 잡힌 그 이랑의 태위는 별거 아닐 거예요. 약간 속도가 늦춰질 뿐이지. 이 사람 아베 스타일이고요.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정하면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잖아. 아베도 밀어붙이는. 그래 연예인 묻히는 거 한순간이고 일단 재밌잖아. 그리고 쉽게 말하면 씻기 쉽잖아. 뒷담화하기 쉽고 하니까 연예인들 한번 하두에 오르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티파니. 왜? 민족 감정을 건드려버렸기 때문에. 역사 한다면 예전 서령과 마찬가지로 민족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계속 이거 물고 늘어질 거라고. 그리고 부하내동에서 이거 비판하지 않고 마치 꼬리물기 하듯이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여론이 또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티파니가 아닌 거예요. 티파니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아드나 사드나 이런 개헌 바람에 대해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역사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감정을 민족적 감정을 분노로서 표출하게끔 만들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티파니가 지금 마녀사냥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마녀사냥 대파. 그런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있었던 세기의 재판에서 마녀 재판은 뭐라고 그랬냐. 마녀 재판은 가장 약한 존재에게 던지는 폭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마녀는 항상 여자였거든요. 여자를 왜 죽였느냐.
뒤탈이 없기 때문에 죽였어요. 뒤탈이 없기 때문에. 티파니 하나 치우는 거 뒤탈 없어요. 솔직히. 연애 그 넓은 망망대에서 뒤탈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호도할 수가 있죠. 아, 역사의식 하면서. 그러면서 마녀 재판하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흥분하는 거고. 광기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토끼들 불러 모으면서 지지율을 만드는 거고. 이게 전형적인 정치판의 구도거든요. 이것이 한 번 하나 동안 아니라 여러 번 있었어요. 예전에 타진요 때도 이런 식의 그림이 있었고, 박유천 때도 이런 그림이 있었고. 근데 박유천 때는 살짝 이게 잘 안 됐죠. 잘 안 먹혔죠. 근데 이번에는 티파니는 아마 좀 장기간 갈 겁니다. 제 생각에 장기간 가요. 이번에 안 끝나. 이번에 한두 번 해서 뉴스에서 묻히고 이러지는 않을 사건입니다. 계속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거든, 이게. 그렇죠. 말만 다르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물밑에서는 분권형 개혁 작업에 대해선 그 좋은 점, 장점만 계속해서 덧칠하면서 사설이나 칼럼들이 나올 겁니다. 항상 뉴스는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움직였거든요. 반대 목소리는 발목 잡는다 식으로. 그거 아예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한두 줄 실리거나 실리지도 않거나 거의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상 대통령 4년 연임제만 이야기해서는 사실 야당이 약해요. 개헌 이야기 할 때. 뭐 다른 더 구체한 것이 있어야 돼요. 분권형은 이미 딱 자잘하게 다 서울대 교수들, 헌법 교수들, 법학 전문가들 모아갖고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플랫폼을. 야당도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대통령 연임제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약해. 사람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거기 그 사이트에 가입된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왜 사드 반대를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분명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호남 사람을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너도 종북이냐. 라는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누가 까놓은 판이에요. 그리고 일베나 이런 데서 글 올리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소수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러니까 장난삼아갖고 유머 코드 막 올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 정치적인 어떤 선동 메시지를 올리는 사람들 보면 소수예요. 그 소수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그럼 다음 아고라라 뭐 이런데. 그러니까 사람들 비판을 안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뭔가 말이 씻거든. 말이 씻고 좀 어떻게 보면 적급 말. 이걸 잘하는 게 결국 트럼프야. 트럼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빈민층들, 교육 무산자들,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이 부하내동하는 거거든요. 나는 대학생들이 자기들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은 지식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럼 지식인이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식인이라고 말을 해. 이건 좋고 저건 좋고 모든 어떤 제도든요 100%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점이 있고 좋지 않은 긍정적인 게 있고 부정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지식인은 그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저울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울질을 하면서 그 사안을 봐야 되는데 그 지식인이나 말하는 그들을 이야기해보면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저 나쁜 놈. 이게 전형적인 메카시즘의 논리거든요. 종북몰이 했던 예전에 공산주의 몰이했던 미국에 그거하고 똑같은.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중구정치 형식으로 해서 히틀러가 만들어진 세계 2차 대전, 1, 2차 대전, 2차 대전의 원흉이었던. 역사는 우리가 반복돼요. 시기별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역사의 큰 틀은 항상 반복되거든요. 히틀러가 만들어졌을 때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해요. 전체주의적 바람이 불고 특정 누군가를 미워해야 되고 그 혐오가 결국은 유태인 학살로 이어지면서 정권이 유지됐던 그 역사가 바로 히틀러예요. 그래서 독일은 항상 사죄한다. 그래서 90살 먹을 할아버지도 재판장에 세우면서 역사 바로세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지까지 한 번도 친일 재판에 대해서 친일 그 가담자에 대해서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1948년 해서 반민족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승만 정부의 방해 공작에 의해서 거의 와해됐어요. 한 명도 사형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역사에서, 현대사 역사에서 이 반민족 특별위원회 이거 이야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사 교과서에 다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 하면 언제 이승만이 그랬냐? 아, 이승만 그 건국의 아버지가 언제 그러냐? 이승만이 어떻게 건국의 아버지입니까? 이승만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자기가 건국의 아버지다, 건국을 했다 이런 말 안 했어요. 강복을 했다 이씨. 해방이 됐다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이 됐다 그랬죠.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이 됐다. 그런데 누리하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우상화에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때가 초대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가 처음 만들어진 신생 국가가 만들어진 초대의 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리하이트의 계열의 역사 인식에는. 쉽게 말하면 당군하고 이승만하고 똑같이 봐버리는 겁니다. 건국이란 말 속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5천년 한반도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되는 역사로 만들어져 버리는 건데. 누구 마음대로 그게 강가상각을 합니까? 누구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합니까? 그 역사를. 누구의 이해로. 역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치면 되지만 그 역사는 항상 긍정과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긍정과 부정을 같이 껴안으면서 살아가는 거지. 아 이거 옛날 아니까 우리 거 아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건데요.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뭐예요? 헌법이 흔들린다는 소리예요. 왜? 헌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기점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4.19 혁명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은 1919년 그 정부 형태를 띄고 계승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앞부분에 있었던 대한제국, 고정이 했던 대한제국이라든가 앞부분에 있었던 조선이라든가 고려라든가 통일신라라든가 이런 것들의 고대사부터 다 우리가 포함을 하겠다. 그러면서 발해사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헌법적 가치거든요. 그런데 45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본다? 다 부정한다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다고.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네, 맞습죠. 에라이씨. 오공학도가 좋았다고요? 제가 호남 사람이잖아요. 호남 사람들의 가장 큰 트라우마가 강주 5.18 민주화 운동 때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쳤는지 아세요? 얼마 전에 그 동아일보에서 그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우리는 전두환 씨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그냥 흘린 말 흘러나왔죠.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 군대가 움직였는데 자기가 시키지 않았다. 그럼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 군대가 움직여서 시민들을 죽였는데 왜 사형 안 시켜요? 말 그대로 혁명인데 국민의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혐오로 간다니까. 혐오로 가고 지역주의로 가는 거고. 그거 보잖아. 민주화 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답답해요. 젊은 친구들이 거기 가서 아 재밌다 하면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제 반골 기질을 떠나서, 제가 갖고 있는 반골 기질을 떠나서라도 정말 화가 나요. 뭘 알고나 그러는 건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나 그런 건지. 쉽게 말하면 마저 죽은 거예요. 마저 죽은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아 민주주의란 게 뭔가, 그러면서 불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당시 언론이 어떻게 왜곡되나.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있으니까 우리가 성주로 이제 응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원 응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근데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걸 알리기 위해서 대학생 2명이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데요.
총기 무장을 했다? 왜 총기 시민들이 왜 총을 파출소에 가면서 뚫었겠습니까? 군인이 와서 총으로 쏘는데 그 맨몸으로 맞아요? 맨몸으로? 처음부터 뭐 총기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 전후가 다른 겁니다. 역사적 전후가 달라요. 전후를 보자고. 왜 총을 파출소나 이런 데서 탈취를 했겠어요? 총을 쏘는데 그럼 어떻게 막어? 내 누나가 죽어가고 내 마누라가 죽어가고 내 엄마 아빠가 쓰러지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 쏴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아 전두환 각하 만세 하면서 죽어요 그러면? 그 북한이지 그게. 김정일 만세 하면서 죽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뭐 오공화국대가 좋았다고? 그러면 이제 또 반대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럽니다. 좀 급격한 사람들이 지들이 두드려 맞아봐야 저딴 소리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저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폭력을 폭력으로서 응징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죠. 교육만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렇죠. 오공학은 절대 잊을 수도 없고요.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일개 하나회라는 사조직 단체가 국가를 전복시킨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국가를 전복시킨 사건입니다. 12.6이죠. 김재규가 궁정동에서 박정희를 암살하고 차지철을 쐈을 때 알차를 싸고 그 기회를 엿보다가 12.12 해서 서울의 봄을 이뤄내고 마침내 대통령이 됐던 전두환이 자신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1980년 5월입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광주 5.18 사건인 겁니다. 5월 18일 하루에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게. 저는 5.18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임철우 소설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썼던 봄날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참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잔인하게 사람이 얼마만큼 잔인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이번 이제 맨부커상 받았던 한강 채식주의자도 사실상 5.18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맨부커상 받았던 그 상에 연연하지 말고요. 그 작가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뭘 배경으로 냈고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나빴는지 좀 그런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상에 매료되지 말고 상을 받든 안 받든. 그리고 5.18에 관련된 여러가지 소설이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갑갑합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죠. 한 번도. 그냥 남들이 해주는 그 뭐죠? 지만호 박사인가요? 뭐 광수들이 있었다, 북한 광수들이 있었다 뭐 하면서 그것을 이제 뭐 서북청년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제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역사를 좀 제대로 배우세요. 역사를 제대로 배우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이 있었는지 사람은 사람으로서 좀 봅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보면서 역사를 배웁시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그것이 지금 한이 닦였나요?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공학부대가 좋았다. 오공학부대가 좋았다. 에휴. 다시 기운을 얻기 위해 너무 좋은 노래 들을래요. 나의 노래. 저의 이제 치유음악이 돼버린 음악 다시 들으랍니다. 기분 나빠졌어. 기분 나빠질 때는 이 노래가 최고야. 가르는 성주 지역만의 문제라면 무관심하지만 한반도 어디라도 안 된다는 사실은 어묵이는 평화를 파괴해 사주백 치는 건 그렇지 10번을 생각